왜냐면 아이들 특성을 알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은 좀 더 수용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선생님이 지금 남중에 계시잖아요. 지금 남자아이들은요. 근데 남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 조금 심하죠. 이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정말 좀 어려운 책인데, 사실은 이제 요 책에 보면 첫 번째가 서열에 대해서 나와요. 서열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버드 교수 하셨던 분인데, 이 서열이 그 바닷가재 같은 아주 3억 5천만 년의 생존을 한 바닷가재, 굉장히 내회로도가 단순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재마저도 그 서열에 대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싸워요. 서열 때문에. 좋은 서식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자식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서열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라 보고요. 동물은 서열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열은 사회 문화적인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본능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서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학생들끼리도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우리는 이제 이거를 3월 초에 이제 애들이 간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들 간 본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딱 선생님 봤는데 일단 딱 마스크 얼굴이 딱 너무 무섭게 생기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엄하죠. 그러면 이제 서열은 내가 아래쪽 이제 이렇게 나름의 서열 정리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다정하시고 너무 또 예쁘시고 막 이렇게 젊으시고 막 또 이런 여선생님이 오셨어. 그러면 또 이제 좀 해볼만 한가? 또 이제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단 서열이 있다는 것은 좀 어쨌든 서열 매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한 스님한테는 굉장히 함부로 막 하게 되고 막 이제 왠지 자기한테 무섭게 하거나 무섭게 할 것 같거나 자기한테 이제 학생한테 스스로 아니면 뭐 끈질기가 자기를 막 괴롭힐 것 같거나 자신을 막 귀찮게 할 것 같은 선생님 앞에서는 말을 잘 듣죠. 이제 그런 건 싫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그 서열이라는 게 뭐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떤 본능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특성.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는 저희가 3층 뇌로 봐요. 1층, 2층, 3층. 근데 1, 2층은 생명과 어떤 본능, 감정이 뇌예요. 그리고 이제 3층까지 되어야 이게 이제 마지막 전두엽,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두엽이 3층의 뇌인데 그 3층의 뇌가 이제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3층의 뇌를 다 가진 어른들은 이 1, 2층의 본능과 감정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를 판단하는 이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들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은 이런 거죠. 뭔가 이 아이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 정도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이유가 나한테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것 같고 굉장히 이 아이가 시야가 너무 좁구나. 그런 좋아서 생긴 이유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건 그 아이 나름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이유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너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일어났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요. 근데 그게 아까 왜 그냥요냐면요. 자기도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되게 자기 감정을 잘 알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그냥요.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는 자기도 몰라. 내 감정이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갑자기 일어났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일어났어. 지금 앉으라고 했는데 앉기 싫었어. 왜? 지적당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바로 앉으면 왠지 또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앉기는 싫은데 사실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모르는 않지만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왜 그랬니?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자기도 뭐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그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줘라. 그걸 선생님이 너가 아마 이때 요런 감정이었니? 선생님이 앉으라 했을 때 그게 꼭 너를 이렇게 뭔가 누르는 것 같고 너를 제압하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 2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앉았던 거니? 선생님은 너를 너한테 이겨먹으려 했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 그랬는데 네가 아마 그게 조금 오해가 됐을 수도 있겠다.
다음엔 선생님이 자 우리 누구누구도 학교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으니까 앉으면 어떨까? 이렇게 앉아. 이것보다 앉으면 어떨까? 선생님은 누구도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가 서서 다니면 선생님이 집중이 안 돼. 뭐 이런 형태로 좀 풀어서 그냥 왜 앉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풀어서 아이에게 이야기했다면 아이가 조금 자존심 덜 구기면서 앉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했죠, 선생님. 이게 저 20년 이상, 20년 이상은 해야 이런 게 보여요. 그 첫 해부터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 해서 아 맞아 나 또 그때 잘못했네 그랬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들이 아직 그 뇌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당한 합리적 이유를 대가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아이가 정말 이해 하더라도 지금 제 아이의 뇌가 다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뭔가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야. 근데 쟤도 지금 자기 감정을 모르고 나도 제 감정을 모르니 상대 감정을 모르니 그냥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난 너가 여기 앉기를 바래. 난 네가 여기서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바래. 그럼 정말 고맙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화가 덜 나거든요. 화가 덜 나면 내가 이성적으로 좀 아이를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지침을 주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기. 그런 형태로 조금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의 특성을 좀 알면 거기에 대한 약간 대안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미움받을 용기는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책.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권력투쟁에서 복수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많이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아이들 행동을 그래도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지? 좀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심하게 왜 하는 걸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걸 보고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권력 투쟁이 뭐냐면요. 약간 학생과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언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 선생님 어쩌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근데 이랬어야지. 근데 아이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욕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언쟁이 돼서 이제 가잖아요. 막 이렇게 그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욕설을 막 하거나 막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막 자기가 이제 화가 났다는 걸 막 과시하거나 이게 이제 도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상대를 도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말을 해요. 이걸 권력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도발을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 논점은 이제 절 갔어. 원래 그 어떤 그 시초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논쟁이 됐던 시초? 요거는 이제 별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 막 욕설을 하거나 이제 서로 막 이제 이렇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때는 이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할 때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는 지기 싫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아닌 거 알지만 왜냐면 어쨌든 선생님의 권위는 있어요. 아이에게는. 아무리 제가 나를 우습게 보나라고 해도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그건 사실 있는데 그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큰 거죠. 내가 여기서 이기고 싶다.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 난 지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수긍하려고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주춤하고 물러선다 해도 그게 패배는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 권력 투쟁을 애가 해올 때 거기서 선생님이 더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 말은 감정을 수용해주면 사실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이기려고 이제 어쨌든 언쟁이 시작됐고 내 선생님을 이겨야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심한 욕까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럼 이제 선생님은 그 순간에 이제 교사의 공포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얘 앞에서 또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애들이 또 나를 우습게 보겠지 않나? 이제 또 나름의 나만의 이제 막 사고가 또 이제 왜냐 아까 말한 셀프원.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나의 권위라든지 아이들의 이목이라든지 이게 이제 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나의 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더 눌러줘야 되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이 권력 투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그 지도는 감정이 앞서지 않을 때 왜냐면 아이의 감정이 되게 훅 앞서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깽판 치죠. 왜냐면 더 아까처럼 말하려면 더 이겨먹으려 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 진짜 힘든 건데요. 그냥 수용해줘야 돼요. 애가 욕했을 때, 그때 같이 화를 내거나, 그때 뭔가 막 울고불고 하면은 말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오히려 차분하게, 너 욕을 할 만큼, 선생님한테 욕을 할 만큼 지금 네가 많이 화났구나. 선생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마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나 봐. 일단은 다시 선생님랑 일단 이야기 좀 나누자. 그래도 지금은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업을 해야 하니까 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오히려. 이때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선생님 상황이 되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딱 아이가 이제 이기려 드네. 느낌이 오면 권력 투쟁에 휘말리지 말자. 오히려 마음을 그때 딥, 호흡 이제 애들한테 뭐 들키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아니면 침묵도 좋아요. 일단 침묵. 그리고 나서 침묵을 한 5초 정도 좀 길게 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아이가 갑자기 갑자기 내가 뭐라 하면 선생님 막 뭘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겁먹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왜냐면 아이들은 침묵을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했다가 선생님이 근데 이제 대부분 너 선생님 앞에 욕을 하면 어떡해? 너 욕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막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도가 아니라 수용이고 아니 욕설까지 나오고 막 너무 정말 함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휘말리지 말고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게 이제 1년차 신규 선생님한테 너무 과해. 사실 이 정도는. 근데 일단 들어보시고 선생님 이게 또 이론적으로 아는 거와 실천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 자꾸 캐치만 하셔도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지금 이렇게 이기려 드네. 이런 것만 자꾸 캐치하셔도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감정을 내가 해나가야 될지 그런 이제 느낌이 오시니까. 근데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 그냥 팍 눌러버리면 안 되나요? 뭐 이제 너 생활위원회 가고 부모님 모시고 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확 눌러버리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여기 정말 무서운 얘기가 이 미움받을 용기에 그 다음 이제 복수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억눌리고 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억눌린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복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권력 투쟁에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눌려버린 거야. 눌려버리면은 이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고 눌렸잖아요. 눌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제 복수 단계로 가는 거죠.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수용해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 방향을 가야 된 이유이고요.